안녕하세요, 리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전시는 4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4개월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진행되는 20세기 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에드워드 호퍼의 국내 첫 개인전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입니다. 제가 현재 해외에 있는 관계로 아직 호퍼전을 다녀오진 못했지만 6월 귀국하는 대로 제일 먼저 방문하고 싶은 가장 기대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컨텐츠는 전시 리뷰가 아닌 호퍼 전시를 가기 전 혹은 다녀온 후 알아보면 재밌을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에드워드 호퍼 작품의 최대 소장처인 뉴욕 휘트니 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 2019년부터 공동 기획한 전시이기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생애와 그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 전시로서 관람객들은 호퍼의 회화와 드로잉, 판화 등 작가의 작품 총 160여 점과 아카이브 11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호퍼는 예술가들이 즐비했던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환경과 자연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세기를 걸쳐서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호퍼의 예술관에 영속적인 영감이 되어줍니다. 호퍼의 초기작들에서는 어두운 색조가 눈에 띄는데 이는 렘브란트와 할스 같은 플랑드르 바로크 화가들과 마네와 쿠르베를 포함한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호퍼는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모티브와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호퍼의 후기 작품에서는 사실적인 현실 묘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내면 세계 또한 투영되어 있는 듯한데 그의 작품 세계는 거쳐온 시기에 따라 그가 머물렀던 지역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번 전시는 파리, 뉴욕, 뉴잉글랜드, 케이프 코트 등 호퍼의 예술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장소들과 호퍼 평생의 동반자이자 예술 활동의 든든한 지원자 조세핀 등을 포함해 총 7개의 섹션에 따라 작품을 선보입니다. 일요일 작품 속 도시는 잠잠합니다. 인물 뒤에 묘사된 가게들은 영업을 하지 않는 듯 내부가 깜깜합니다.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게들과 적막한 길거리에 홀로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인간을 담고 있는 이 그림, 주말의 석양으로 젖은 차분하고 따뜻한 배경의 속조는 오히려 이 고독한 분위기에 처량함만을 더하는 듯합니다. 호퍼는 직접 경험해온 미국의 도시화와 문명화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그의 그림 세계에 자주 담아냈는데 이 그림들 속에 묘사된 대상들은 종종 극적인 양면성을 보입니다. 묘사된 도시 풍경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만 이질적인 장면의 구도와 묘하게 비주얼을 이루는 요소들이 이러한 양면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호퍼의 그림은 감상자로부터 오묘한 감정을 자극시킵니다. 대상이 세부 묘사를 통해 그림을 꿰뚫고 있는 듯한 기분은 관람자로서 그의 그림 속의 인물들과 공감을 하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그 대상과의 소통의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신선한 기분을 받습니다. 그의 그림을 언어나 특정한 회화 기법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듯 느껴집니다. 주유소 속 주유소는 지극히 평범한 주유소의 모습으로 상당히 익숙하지만 주유소가 일반적으로 있을 만한 곳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주유소의 모습을 낯설게 합니다. 즉 현실에서 익숙한 대상들을 익숙하지 않은 조합과 어색한 구도로 배치함으로써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감상자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대립은 색채의 대비와 빛의 대조, 기하학적 구도에 의해 고조됩니다. 이러한 기법을 보고 있으면 호퍼의 작품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에서 가장 마지노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속 묘사된 주유소 역시 낮과 밤 사이 문명과 자연 사이의 최전방의 교차점을 그린 듯한 모습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일상적인 대상들이지만 우리는 호퍼의 작품에서 색다른 시각으로 그 일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13년 유럽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보여주는 의도로 뉴욕에서 개최된 아모리쇼에 출작된 이탈리아 미래주의자들의 작품들은 호퍼에게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자동차와 기차, 문명화된 도로 등을 제재로 한 현대화된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회화를 최초로 접하게 된 것인데 20세기 초 미국은 산업화로 화려한 경제 부흥기를 누립니다. 뉴욕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들로 붐볐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미국을 대표하는 마천루들은 전부 이 시기에 완공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미래주의 회화가 기술의 진보로 인간이 누리게 될 무한한 잠재력을 꿈꿨던 반면 호퍼는 기술이 인간에게 부과하는 제한성에 역점을 두며 이를 캔버스 위에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 그려진 철로변의 집은 도시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장소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발표한 후 외롭고 쓸쓸한 이미지가 호퍼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작품은 철도 건널목입니다.
호퍼의 풍경화는 그만의 독특한 전망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각으로 호퍼의 철도 건널목을 살펴보면 자연의 공간과 문명의 공간이 대립된 구조로 놓여 있음을 지각하게 됩니다. 집과 도로 같은 접근 가능한 공간과 길이 터있지 않은 접근 불가능한 공간 사이를 철길과 철도 보석물들이 뚜렷하게 가리고 있죠. 자연이 문명의 침해를 받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관광객을 위한 방 그림에서도 역시 공간의 안과 밖의 묘한 경계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환한 조명 아래 집이 한 채 서 있고 작은 창문으로 살짝 드러난 집의 내부와 그 외부 공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호퍼의 작품은 현실과 상상력, 복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며 나타난 모든 대상의 관계가 이해할 수 없이 오묘합니다. 불이 훤히 켜져 있는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내부에서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층의 널찍한 창문으로 관통하는 빛은 따뜻해 보이지만 캄캄한 외부의 환경과 부딪히면서 그림에는 음산한 분위기가 맴돕니다. 집안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외부의 사람의 부재로 집의 온기를 채우고 있다라는 인상보다는 외부로 발산되어 그 의미를 잃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마당에 설치된 광원이 비추는 빛 한 줄기와 집 밖의 또 다른 주거 환경들이 보이지만 역시 사람의 흔적은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어져 있지만 조화롭지 않고 존재하지만 부재하는 듯한 느낌, 훤히 보여주고 있지만 볼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요소들이 호퍼의 그림을 감상하며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호퍼는 심리적인 의미를 작품에 담으려고 의도한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프로이트와 잠재의식이 지배하는 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호퍼의 작품 속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자주 느껴지는 감정선은 고독과 외로움, 공허함과 체념 등의 무기력 상태의 감정선이 많습니다. 호퍼는 사무실이나 공공장소, 고층 아파트와 도심의 길거리, 또는 광활한 자연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이러한 감정선을 표현해냅니다. 생기를 위해 선택한 사파가로서의 권태로운 삶 속에서 상업적인 홍보 포스터를 그려냈지만 이 시기 터득한 호퍼만의 독특한 테크닉들은 그의 작품 속에 묘사된 장면들이 마치 영화 속의 클라이맥스 직전의 모습을 포착한 것처럼 극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뉴욕의 방과 철학으로의 여행은 호퍼가 그린 커플 작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뉴욕의 방의 젊은 커플은 소통이 부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피아노 옆을 맴도는 동안 무심하게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상자는 마치 창문을 통해 심심한 부부의 일상을 몰래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철학으로의 여행 속 중년 남성은 침상 가장자리에 허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반쯤 펼쳐진 책 한 권과 반쯤 노출된 여자가 돌아누워 있는 구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 그의 앞을 비추는데 그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고독합니다. 호퍼의 그림풍은 차갑고 혼자 있는 인물 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적인 장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인간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호퍼 특유의 색조와 명한 표현으로 그의 그림들은 매우 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호퍼의 그림이 감상자의 눈을 사로잡는 이유는 그의 그림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대개 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속에 작가의 의도는 단순히 홀로 있는 대상을 관찰하려는 목적이었다기보다 우리 모두가 투영할 수 있는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퍼 관련 작품을 읽다 보면 관음증적 시각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그림 속의 대상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 건지 궁금해하며 작품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관객의 입장을 남의 행위를 은밀하게 훔쳐보는 행위로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현대인들에게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호퍼의 작품들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뛰어난 예술성으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의 작품이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바쁘지만 공허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있지만 정작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모습 말이죠. 호퍼의 작품은 현대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고독과 공허함, 불안감과 허탈함 등을 오묘하게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요소가 세기를 지나서도 호퍼가 여전히 대중들에게 회자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호퍼의 작품 속 상황들은 인간으로서 흔히 경험하는 일상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가 곧 그림 속 인물로 쉽게 대입되면서 무한 공감 상태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돼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실주의 작가 에드워드 호퍼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화폭에 담아내면서도 그 속엔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불안과 소외감 같은 일반적으로는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묵직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흔히들 고독은 숨겨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호퍼는 자신만의 예술관으로 이 불편한 감정을 캔버스 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기를 지나서도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주말 호퍼의 작품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